어느덧 펜트하우스 시즌2도 반환점을 돌게 되네요.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오윤희의 복수와 베로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드디어 후반부 시작부터 이지아 배우가 재등장하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지아 배우가 어떤 인물로 등장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예고편을 보고 만든 펜트하우스 시즌2 7회 내피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윤희가 베로나의 묘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드라마였다면 베로나는 죽었을 확률이 100%죠. 그러나 펜트하우스는 순옥힘이 버티고 있습니다. 절대 쉽게 안 죽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베로나는 살아있다고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6회에서 누군가가 베로나의 호흡기를 떼어내는 장면이 나왔고 뒤이어 바로 베로나의 사망 소식이 이어졌죠. 지금까지 스토리의 한 축을 이어온 주연급 배우의 사망치고는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죽음 과정을 볼 때 베로나는 무조건 살아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호흡기를 뗀 사람은 바로 주단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걸음걸이부터가 너무 주단태죠. 물론 주단태는 죽이려고 뗀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뗀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단태는 베로나를 살려둬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로나의 증언이 하은별과 천서진의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그렇게 천서진을 무너뜨려야 청아재단을 자신이 독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로건리가 와서 베로나를 빼돌린 뒤 살렸을 확률도 있지만 만일 빼돌린 사람이 로건리라면 오윤희가 베로나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며 자살을 하려는데도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건 너무도 잔인하지 않나요? 오윤희도 당연히 민설아를 죽인 벌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오윤희가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하며 베로나가 따낸 청아예술제 대상 트로피를 들고 청아의료원으로 찾아갑니다. 청아의료원엔 하은별이 누워있고 천서진과 하윤철이 서로 기대어 잠들어 있네요. 하은별은 아마도 정신병이 도져서 약을 과다 복용하고 쓰러진 듯한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밤새 지키고 있는 걸 보니 꽤나 심각한 상황인 듯하네요. 천서진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는 말은 아마 하윤철에게 하는 말이겠죠. 뒤이어 오윤희가 트로피로 누군가를 베는 장면이 나오고 하윤철은 안 돼! 소리를 지르는데요. 오윤희는 누구를 벤 걸까요? 아마도 로건리가 말해준 베로나를 죽인 진범 하은별을 베는 장면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윤희의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예고편 속 페이크는 여러 번 사용됐었죠. 특히 하윤철이 천서진 주단태의 불륜을 목격하고 총을 쏘는 장면이 나왔던 예고편에 낚였을 때는 정말 허무했었죠. 아마도 오윤희는 하은별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진정시킨 뒤 범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치중할 듯하네요. 주단태와 천서진의 관계가 살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주단태는 천서진의 약점을 제대로 잡았다고 혼잣말을 하는데요. 현재 주단태가 잡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현장에서 발견된 하은별이 차고 있던 목걸이죠. 그런데 그 목걸이 하나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현장에서 수거해 왔기 때문에 하은별이 지나가다 떨어뜨린 거다 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대로 잡은 약점은 역시 살아난 베로나일까요? 천서진은 방법은 이제 그것뿐이야 하면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여는 듯합니다. 천서진이 생각한 최후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분위기는 마치 청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사임하는 느낌인데요. 청아여고 학생들에게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로 인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죽음과 바꿨던 청아재단 이사장 자리를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임이 아니라면 모든 운영권을 남편이자 합병회사 대표인 주단태에게 넘기고 자신은 자숙하겠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천서진은 주단태에게 자신은 청아아트센터만 있으면 된다. 모든 합병 추진은 주단태 당신이 진행하라 하면서 돈 욕심은 딱히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주단태는 이 점을 파고들어 청아재단의 자산을 조금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 듯하네요. 합병 계약을 할 때 내용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이킹 홀딩스 쪽으로 유리한 계약 문구도 넣어놨을 듯한데요. 조금씩 천서진의 몰락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주석훈이 너가 진짜 좋아진 것 같아 하며 누군가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는 모습인데요. 추단태에 이은 추석훈의 탄생인가요? 지난 티저 영상에서 주석훈과 키스하는 여자가 베로나냐 하은별이냐로 많은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주석훈의 상대녀는 하은별이 되었네요. 얼굴이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아무래도 하은별 같죠. 물론 주석훈은 하은별이 정말 좋아서 다가갈 리는 없습니다. 주석훈은 누구보다도 하은별에게 무관심했었죠. 주석훈은 사랑했던 베로나를 죽인 범인을 찾으려 나름 노력했을 텐데요.
아마도 하은별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듯합니다. 주석훈을 가지는 게 1순위였던 하은별은 당연히 반기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은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하나씩 캐낼 주석훈으로 보여집니다. 하루빨리 로나가 살아 돌아와서 주석훈과 진정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네요. 예고편의 하이라이트죠. 7회에서 가장 사이다가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송 회장의 등장인데요. 송 회장은 강마리가 새신사로 일하고 있는 마리탕의 단골 손님입니다. 시즌1에서 강마리가 젊은 시절 송 회장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죠. 그 뒤로 송 회장은 강마리에게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강마리가 이렇게 헤라펠리스에서 풍족하게 살게 된 것은 남편이 주단태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감방에 들어간 대가로 받은 집 한 채와 송 회장에게 받은 여러 물질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난 5회 때 이규진과 고상하는 새신사로 일하는 강마리의 정체를 알아낸 뒤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죠. 예고편을 보면 이제 국회의원 사모님들까지 대동해서 마리탕에 온 뒤 강마리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등장한 송 회장과 아이들, 아니 사모님들. 송 회장은 누가 진천댁을 하대해! 라며 고상하에게 소리 지르고 고상하는 깜짝 놀라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송 회장은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즌2에서 가장 얄미운 가족이 바로 이규진, 고상하 가족이었는데요. 송 회장이 시원하게 혼쭐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즌2의 중심 축 중 한쪽을 담당할 것 같았던 강마리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그녀의 남편 유동필도 의도적으로 출연을 늦추는 등 급격히 비중을 줄인 티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송 회장의 등장도 그녀가 큰 역할을 한다기보단 이규진, 고상하 부부에게 사이다를 선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주단태 앞에 나타난 심수련이 안녕하세요, 심수련이에요 하며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단태와 평화롭게 당구를 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장한 여성은 나혜교가 아닌 심수련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단태가 심수련? 하며 자신이 죽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만 봐도 심수련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본격 찐수련의 활약은 후반부로 접어드는 7회부터 제대로 시작될 듯합니다. 또 후반부에는 심수련과 더불어 로건리도 주단태를 향한 본격 복수를 시작할 듯한데요. 주단태가 칼을 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니 벌써 로건리가 어떤 트랩을 하나 설치한 듯하네요. 후반부에는 보고 싶었던 롱령 커플의 재결합을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꿇어! 외치는 오윤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황상 오윤희가 소리치는 상대는 하은별로 보이는데요. 오윤희가 하은별의 범행에 대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뒤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은별이의 범행을 은닉한 천서진이나 자신과 로나를 배신했던 하윤철에게 향하는 외침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